권영철 기자의 기자수첩 Y뉴스 넘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Y뉴스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서면조사 문제가 아주 뜨거운 쟁점이었거든요. 서면조사. 예. 이게 CBS 법조팀이 단독 보도한 건데 참고인인 문재인 의원은 공개적으로 소환조사를 하면서 피고발인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서면조사를 한다. 이게 행평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이후에 언론 보도뿐만 아니고 법사위에서도 하루 종일 이렇게 논쟁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걸 보면서 뭐 제가 법조를 취재한 경험들이나 이런 걸 뒤집어 보니까 서면 조사가 참 검찰에게는 아픈 역사들이 많습니다. 서면 조사의 역사. 네, 서면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결정들 이런 것들 보면은 좀 그 내용들을 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뭐 제목을 굳이 달자면 서면 조사. 검찰의 불행한 역사 되풀이 되는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왜 되풀이 되는가? 뭐 이렇게. 예. 하나하나 보죠. 우선 참고인인 문재인 의원 소환 조사하면서 피고발인인 김무성 의원을 서면 조사한다.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건가요? 형평에 맞아 보이십니까? 아니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르면 당당히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어쨌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뭐 회의록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갈래입니다. 한 가지는 대화록이 불법 유출된 사건을 하나는 다루고 있고요. 하나는 대화록 폐기 의혹, 이 두 갈래라고 하거든요. 공안 1부에서는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 공안 2부에서는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 관련자들 한 20여 명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의원이 이제 소환돼서 9시간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안 1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영세 주중대사는 서면조사서를 냈고 김무성 의원은 서면조사 질의서를 받아서 답변을 작성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쨌건 폐기 의혹은 불법인지 아닌지 가려야 되는 사안이고 그렇죠. 대화록 불법 유출은 어쨌건 명백한 불법인 사항이 저질러진 게 드러났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한쪽은 서면조사로 가고 한쪽은 소환조사를 이제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형평에 맞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문재인 의원은 뭐 부르면 난 당당히 가겠다 해서 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고발인인데도 서면조사한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너무 너그러운 거 아니냐. 문재인 의원은 참고인이고 김무성 권영세 의원은 피고발인이니까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걸 어디서 입수했는지 과정들을 캐물으려면은 달랑 답변한 게 중간으로 받을 게 아니라 계속 검찰이 조사한 신문이라는 게 질문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문재인 의원을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그냥 김무성 의원과 뭐 권영세 주중대사가 서면조사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지금 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검찰이 불법 유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거냐 그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김무성 권영세 주중대사 외에도 대화록 발췌본 공개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도 다 서면조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 조원진, 정문원, 뭐 윤재옥, 조명철 의원 등등이 지난 6월 20일 국정원으로부터 발췌본을 보고 뭐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 발언했다 직접 확인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이때까지는 이게 국가 기밀이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안 일부 수사를 하면서 서면 질의서 보내고 그 답변서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뭐 조사 의지가 없다는 게 뭐 이제 명백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서면조사 사실을 또 감추다가 거짓 해명 논란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CBS가 어제 아침에 단독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 검사가 공안 1, 2부를 지휘하는 검사입니다. 2차장 검사가 김무성 의원은 아직 조사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다. 서면 조사 안 했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무성 의원은 지난달 중순에 우편 진술서를 송부받아서 답변서를 작성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이 엇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진한 차장의 해명이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죠. 검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실 검사와 법조 출입 기자들과의 불문율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진한 차장은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게 또 한 줄기 논란, 거짓말 논란까지 보태지면서 사건이 더 커진 건데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서면 조사가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서면 조사도 조사 아니냐? 그러니까 서면 조사는 통상 일반적인 수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이 국내에 없거나 도저히 출석할 상황이 아니거나 불가피할 때 받는 게 서면 조사입니다. 그리고 주로 참고인들인 경우가 많고요. 예. 피의자가 되는 사람들을 서면 조사한다는 것은 그냥 적당히 신용만 내고 봐줄게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만약 수능 시험에 이걸 비교한다면 네. 수험생이 시험장 가서 혼자 시험 치르는 게 아니라 참고 자료를 봐가면서 주변에 선생님 조언 들어가면서 답안 작성하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가 수능 시험이니까 수능 시험 하면은 우리가 휴대전화도 못 가져 들어가고 참고서 이걸 다 뭐 내놔야 되잖아요. 예. 또 감독관 감시하고 있고 그게 시험이거든요. 예. 근데 서면 조사는 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법전, 다른 관계된 다른 사람들이 진술서 일일이 봐가면서 답변서를 쓰니까 얼마나 쓰기가 편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답을 모범 답안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검찰도 모범 답안 받아서 보니까 아무 문제 없네. 그냥 뭐 불기소, 무혐의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서면 조사 때문에 검찰이 비판받았던 적이 저는 기억나요. 아주 따가운 비판을 받았죠. 예. 이때가 그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 검찰이 8개월 동안 내곡동 사저 수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8개월 수사를 하면서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에 대해서는 딱 한 차례 서면 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랬어요. 예.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특검에서 공개 소환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때도 정정길 전 청와대 실장, 임태희 전 청와대 뭐 당시 실장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를 하고 말았죠. 그렇죠. 이게 논란이 많이 됐던 그랬다가 겁니다. 특검 결과는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이게 이제 다 김인종 당시 경호처장 그리고 행정관 김태한 행정관 3명이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여연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이미 고발인 조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의 이 서면 조사 역사를 쭉 보다 보면은 봐주기 수사를 위한 명분 쌓기였다는 적이 제가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사건입니다. 어떤 건가요? 12.12.5.18 사건인데요. 1995년에 서울 지금 공안 일부에서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한 전례가 없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서면 조사를 받고 결과가 발표가 이제 12.12 사건은 기소유예, 5.18 광주 학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이제 유명한 답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해 말에 이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서 전두환 노태우 1심에서 사형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선고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이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은 일종의 봐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그럼 이번에 이 NLL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를 놓고 검찰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부에서도 수사의 ABC도 모르는 거 아니냐. 내부에서도?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국민들이 결국 검찰을 안 믿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있다. 오히려 봐주려면은 정말 엄격하게 수사해야 된다. 오히려. 예. 그래야 뒷말이 없는데 뭐 좀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사건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봐야겠네요. 예, 국민들이 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짚어보죠.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